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커, 고급 브런치의 베스커,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커.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큰 사무실로 옮기면서 저희가 한 번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결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천시 유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연합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고은여성병원 원장님이신 고광덕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남아서 또 현금 청산도 여유롭게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마침 그 당시에 부천을 전체를 대표해서 하시던 명장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 그 당시 하셨고 지금은 여기 부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을 앞장 세워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던 논리로 보면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재산을 그냥 거의 강탈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례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저희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지금 여월 1-1 구역에 재개발이 해제되었습니다. 반대 동의서로. 거기에 계셨던 위원장님이 저희 또 비상대책연합회의 부회장님을 하셨던 분이세요. 홍낙현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여기 해산을 못 시키고 여기 보니까 현금 청산자 대책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을 하면은 땅값이 반토막 납니다. 그 왜 그런가를 이 주민들이 잘 몰라요. 저는 열등에서 그것을 주민들에 대해 설득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 벽보다가 크게 사업 분석을 해서 왜 평당 400만 원밖에 안 가는지 그 이유를, 왜 재개발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홍보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도로를 조합해서 다 사야 됩니다. 또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지어서 또 LH공사나 시에 또 그걸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얼마에 받아야 되냐면 도정법상 평당 355만 원에 넘겨야 됩니다. 그 손해도 수십억, 수백억이 됩니다. 또 공원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몇천 평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몇백억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누구 재산으로 하냐? 여러분 주민들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 400, 500밖에 안 가는 겁니다. 이 논리를 잘 몰라요. 그러면 1,000만 원씩 여러분들 보상을 해주려면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나 해야 되냐면 1,700 내지 1,800만 원을 분양해야 이 수도 타산이 맞는 구조입니다. 이미 여기는 재개발이 되는 걸로 이 가정에 대해서 현금 청산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싸우셔서 다만 얼마라도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게끔 여러분들 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저희 참정 1-2 구역과 열심히 싸워주신 우리 동지가 또 계십니다. 먼 걸음 정말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의리를 지켜주신 우리 신곡 산비의 감사님 신정범님 포함해서 나머지 신곡 산비의 동지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저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일어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로 열심히 싸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속재결 관련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 있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대의 많은 구역에서 저희와 같은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앞으로 연대를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결의를 해서 싸워주실, 그리고 같이 이 사항을 해결해 주실 그런 지원 부대가 오셨습니다. 안양 덕현지구의 이호영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이제 2주 공고까지 났는데 그 안양시에서 지금 1년 반째, 보도부로에서 1년 반째 가건물을 지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바닥에서 1년 반째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그 감정평가 금액이 그 세 군데서 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받아졌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희망이 있던데요. 뭐냐면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됐대요. 저희들은 그 해제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싸우고 이길 거라고 믿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 주민들이 이렇게 좀 바뀌면서 결국에는 해제시키는 거는 좀 어렵게 됐고, 또 시가 그 위조된 그 서명결에서 위조한 거를 저희들이 12개가 조합이 이겼다 해서 우리가 한 18개를 찾아서 갖다 줬는데도 시에서 그거를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인가가 된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현금 청산자들은 지금도 한 200여 명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행각서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나가면 3천만 원 벌금이다. 인감증명까지 첨부해가지고 회비도 지분당 한 3만 원씩 걷어서 정말 하나가 돼서 싸우고 있으면서 이번 감정평가 금액은 아마 경기도권에서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좀 받아졌어요. 보통 경기도권의 감정평가 금액이 평균 10%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110% 받는다면 정말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해결될 때까지 안양시청에서 그냥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닌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해낼 것 같은데요.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가는 사람이 헌신자가 있으면 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돼요.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금 청산자보다는 그거를 하시고, 그게 하다가 안 되면 보상을 받을 때 감정평가사였던 시장님이었던 시의장님에서 누구든 붙들고 가서 감정평가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제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토이 부분은 지토이에 가서 1차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나면 그 금액의 평균 거의 수학 공식입니다. 터무니없이 뻥 뛰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 우리 삼정 이 지역은 아마 여러분들 보니까 해낼 것 같아요. 분명 해낼 수 있으시죠? 네. 해낼 수 있으시죠? 네. 저도 나름대로 제가 시의회에서 어쨌든 가건 뉴타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재개발에 어떤 개인 재산의 어떤 강탈 수준의 이런 잘못된 재개발은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왔습니다만, 오늘 제가 오늘 생생한 현장의 사례들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아까 우리 안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금희정 부회장님하고는 수시로 제가 이 삼정 이 사례들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방법을 찾고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여기 보시는 가죽들은 전부 내추럴 악어 가죽입니다. 이 남반은 뒤에 보시는 시리얼 번호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태리의 피렌체에 있는 어떤 업체, 가죽업체로부터 수입한 공급 남바입니다. 제가 가방의 이름을 명칭을 칵테일 백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품 또한 피렌체에 있는 가죽업체로부터 수입한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가죽은 32 사이즈 2장을 사용한 겁니다. 안에는 양가죽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겉에는 악어 가죽이고 핸드폰과 소품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서부터 파티라든지 모임이 많아질 텐데요. 본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의 겨울에 문화 파티에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현대협 그러면은 뭐 현금 청산자 대책 협의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현금 청산자 대책 협의회의 줄임말이 현대협인데 현대협을 왜 만들게 됐고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협은 이제 현금 청산자 대책 협의회는 뭐 이제 우리 회원분들 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 조합이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진행하는 그 막바지에 저희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시작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미약했는데 이제 조합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막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한 채 이제 건설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우리 여기 이제 함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제 계속 이런 막 일방적인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속적인 분노를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지정이 2008년에 됐으니까 벌써 이제 10년째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병이 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울분들이 많이 쌓이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이제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주고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 1명, 2명, 3명만 있으면은 이제 다들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런 분들이 나오고 이제 이 현금 청산자 대책 협의회를 세운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현금 청산자고 우리의 권익을 제대로 이제부터는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현금 청산자 대책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발대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발대식을 열고 또 임시로 쓰던 사무실에서 이제 또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게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금 청산자 대책 협의회. 제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해 보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상이 될 텐데 법대로 제대로 보상이 된다면
대책 협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 청산 대책 협의회를 왜 만들 수밖에 없는가는 요 앞에 담장에 붙어 있는 이따가 그 경기방송에서는 지금 현금 청산자들의 보상가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선인지 보상가들이 대충 윤곽이 드러났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도대체 어느 선 정도인가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촬영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김정은 기자님께서도 한번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 한 400만 원대에서 지금 한 700만 원 수준으로 다 나왔는데 아주 큰 대로변에 주요소가 한 700만 원대고 웬만한 건 다 400만 원, 500만 원대. 그리고 여기 삼정 복지관 앞에 그 큰 상가 같은 경우들이 대로변 옆에 있는 상가들이 한 690만 원대.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보상가가. 그러니까 제가 그 삼정 1-2구역의 그 사업시행 인가 총회 회의록을 쭉 봤더니 그때 당시에 조합장이 시가의 90%까지는 나온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더라고요. 그렇게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조합장이나 임원들 또 정비업체 직원들이 한 얘기들이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백일하에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처음서부터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사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또 시의원, 도의원들이 본인들이 사는 집이 그렇게 그 정도 가격에 반토막 나서 보상이 된다면 과연 그들은 재개발을 찬성할까? 그래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뭐 단언컨대 아마 그 본인들의 그 토지와 주택이 반토막 나서 그 보상이 된다면 아마 죽기 살기로 우리보다 더 아마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금 청산자 대책위가 단순하게 우리의 보상가를 몇 푼 더 받는 걸로 끝나는 모임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네. 사실은 현금 청산자 대책위는 돈 몇 푼 더 받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만나봐 왔던 거는 이 사업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발 찬성론자입니다. 도시가 있는 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건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을 반대하는 거죠. 맞죠? 네. 주민들의 재산을 반토막 내서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 그래서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갖고 오히려 없는 서민들이 그 자기 재산들을 강탈당하고 쫓겨나는 개발. 이런 개발을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낙후된 도시 그리고 낙후된 우리의 어떤 그 주거 문화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위정자들은 우리 주민들이 마치 대책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재개발을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돈 몇 푼 받자고 더 받자고 반대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 자체도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목적, 이유 이것을 본질을 왜곡시켜가면서 끊임없이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반대를 하는 걸로 역선전을 하는데요. 저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정당한 재산을 정부가 반토막 내가면서 하는 이 부당한 사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막아설 때 저는 이런 사업이 발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협의 그 활동 목표는
사실은 이 부당한 사업을 해제시키는 데 있다고 봐요. 맞죠? 예. 이 사업을 그렇다면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 그 안양에서 오신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땐 주민들이 작은 이해 이런 걸 넘어서서 대동단결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우리 주민들을 계속 분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더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거짓말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다 만나서 특별히 더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우리 이제 홍낙현 위원장님도 또 이런 총회 등 또 OS 의원들 용역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쓰는 비용들로 줄줄줄줄 돈이 새나가요. 그 돈들이 무려 한 20-3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합쳐도 한 50%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그 물리적 폭력 수단을 갖고 강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재산에서 그 돈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따라서 역으로 이 사업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면 그런 비용들을 아껴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사실은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당이 된 사람들의 고민을 100분 이해합니다. 어떤 걸 이해하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다 아주 초전박살이 났어요. 그죠? 성장 동력이 다 지금 엔진들이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간신히 2%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2%대의 경제 성장률의 대부분이 뭘로 차지하고 있느냐? 건설 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재개발 같은 거 하고 이 토목사업 같은 경우 진행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투명하고 아주 불공정하고 또 그리고 온갖 불법 천지로 진행되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막 빚을 내서 하는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공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었잖아요, 그죠?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2018년 내년이면 이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초토화될 거라고까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제학자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게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이 반토막씩 나면서 강탈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우리가 더 내서 우리의 주거 문화를, 삶의 질을 바꿔낼 수 있다면 아마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봐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내수 경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재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민들이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개발의 필요성만, 당위성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 속에서, 참여 속에서 진행이 되려면 이 사업은 현재와 같은 사악한 방식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그리고 주민들 중심으로 모든 총회가 서면 결의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뉴타운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이 서면 결의서를 다 조작을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다 왜곡해 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근데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나 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국토부 직원들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왜? 자기들 재산이 아니니까. 예? 자기들이 그 개발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남의 집들이 헐려서 저 아파트들이 올라가면 내 땅값도 덩달아 올라가니까.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경제를, 우리들의 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주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단결해서 제대로 저항하고
제대로 막아낼 때 이런 사악한 재개발이 멈춰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들이 할 때, 기득권 세력들이 할 때 이제 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주체가 돼서, 중심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총회 자체가 정말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총회가 모아지는 총회가 되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삼정 1-2구역도 제가 그동안 사업 시행인가 진행된 그 총회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민설명회에서 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다 불법하게 진행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죠?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총회에서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2분의 1 동의만 받고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렇게 위법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단결만 하면 이러한 불법하게 진행된 부분들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을 밝혀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발목을 계속 잡아야 시장이, 그리고 재개발과 과장이, 주민들이 하도 이제 똑똑해지고 단결을 해서 이 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야 비로소 직권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안양이고 서울 경기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공무원들이 주민들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 눈빛을 봐가면서. 주민들이 지리멸렬하고 다 분열돼서 흩어지면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단합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대응하면,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부당한지 계속 알려나가면 본인들이 이 사업을 멈춰요. 바로 그때까지 저는 이 삼정 1-2구역이 적어도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시장이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라고 백기를 들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싸워 나가실 수 있죠? 네! 그런 각오로 끝까지 하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불법적인 부분들, 하자들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했고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런 싸움을 한 축으로 해 나가면서 이거 막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면 됩니다. 뭐냐? 불법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주민들이 단결해서 단합해서 막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시의원, 도의원들, 아까 여기 시의장 다녀갔지만 그동안 사실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관심도 없었어요. 이번에 직권해제 조항 부천시만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찬성론자들, 정비업자와 관련된 사람들, 시공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다 로비를 합니다. 진행돼야 된다고. 개발의 당위성만 얘기해요.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권해제 조항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권해제 조항을 통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악한 재개발에 덫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적인 하자들을 정확하게 두 눈 부릅뜨고 잡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계속 시의원, 도의원, 시장,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압박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알리고 또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이 사업이 왜 부당한지를 자꾸 알려나가면 공무원들이나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도의원, 시장, 국회의원들은 이제 부끄러워서 어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 이 부당한 사업을 멈추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퇴출시키면 돼요.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퇴출시킬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정치적 압박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압박수단과 내부적으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결국 손 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시기가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시기가 그동안 안 나타나더니 선거 때 가까우니까 이제 얼굴도 보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시도의원, 시장 얼굴 잘 안 비쳐요. 도망 다닙니다. 예? 그리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얘기해요. 아, 부천시 개발해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제대로 주민들이 그들에게 항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쁜 개발을 반대하는 거다. 너희들은 개발의 필요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 나쁜 개발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시장은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랑 또 오랜 세월 보고 지내고 또 많이 도움도 받고 같이 나름대로의 결의도 다졌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국 주거대책연합회 장경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16년 동안 이 땅에서 개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뵐 때마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반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금미정님으로부터 그 현금 청산자 다시 한번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했죠. 그런데 어차피 이 상황까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다른 분들과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제 마음,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가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분양 신청할 자격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 원인은 뭐냐? 조합 설립 동의서 받을 때 내 집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한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 동네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개발지역에 그걸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24.9%는 동의를 안 했는데 강제로 법적으로 조합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한 푼이든 두 푼이든 열 푼이든 그 값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개발판에 조합원이 갖다 됐던 토지등 소유자가 된 내 권한이 있는데 왜 그것을 조합이나 시청에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 걸로 인정해 버리냐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왜 니들이 내 재산 뺏어가? 여기 민주주의 국가잖아. 왜 나한테 권리를, 알 권리를, 내 집이 어떻게 되고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안 알려줬잖아. 사기쳤잖아. 그러니 그냥 내 집 냅두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똑같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잘못된 누타운 재개발이 피해자 주민들이 문제다. 피해자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못 내니까 개발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더라. 제가 제일 가장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을 찾고 싶으면 제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한테 같이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재울 4구역 소식 들어보신 분 계세요? 가재울 4구역 매스컴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모르십니까? 가재울 4구역에 나홀로 투쟁하시는 양현동 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소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지역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역이 아니고 5구역인데 이게 말이 잘못 전달됐거든요. 저는 현금 청산을 받고 현금 청산자로서 이제 공탁을 받고 이의 유보하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소송을 해가지고 오늘 선고를 받았어요. 핵심은 감정평가서가 사기다. 이 감정평가서를 엉뚱하게 내 다리 남의 다리 해가지고 내 다리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아주 내 재산을 강탈해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파헤쳤고 제가 시합을 해서 상대방 변호사를 KO시켰어요. 권투하듯이 시합을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들 어마어마한 감정평가사가 어마어마한 집단이다 보니까 판결이 좀 이상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 감정평가를 5군데서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군데,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군데, 그 다음에 법원 감정까지 5개를 받았고, 그리고 재판을 한 가운데서 상대방 저기 막 그 변호사는 찍소리도 못해요 저한테. 왜냐면 논리적으로 게임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평이에요. 5억 3천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3억 4백을 더 내놔라 하고 내가 이제 손실보상 해가지고 3억 4백도 원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달래봐야 주지도 않으니까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은 내놓아라. 헌법에 보장된 헌법 제23조 2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 이것은 단 1원도 손해보지 않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고,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대응도 못했고 법원 감정평가서 도망갔어요. 저하고 소송하면서. 내가 판사한테 그랬어요. 왜 이걸 했으면 이 사람이 참석을 해서 그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느냐, 이거 허위 감정 아니냐, 왜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냐 막 소리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사가 막 인상을 찌그리더라고. 아니 정당하게 상식이라는 게 세상에 살아있고 상식이 있는 이상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허위 감정. 왜냐하면 감정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거래사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저기 막 명동에 있는 거 거래사례에 끌고 오거나 아니면 전남 옥도리에 있는 걸 끌어오거나 하면 거기는 평당 100만 원이 여기 1억이에요. 그러면 2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가 지가 장난치기에 따라서 200만 배의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저는 또 그걸 다 밝혀가지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볼 적에 저는 몰랐지만 확실하게 감정평가가 이게 사기다. 100% 내 증거를 잡았고 해서 저는 이게 100%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없고, 다만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전례가. 맨날 저처럼 이렇게 변호사 쓰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 쓰는 사람들 다들 쏘가가지고 변호사가 내 편인 것 같지만 저쪽 편하고 다 싸고 치고 다 하다 보니까 다들 형편없어. 근데 저는 변호사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어느 구역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몇 평짜리가 그 주변 시세는 얼마였는데 나는 얼마를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이해가 갔을 텐데 사실 그냥 멍하게 들었습니다. 흥분을 좀 했어요. 왜냐면 100% 제가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제가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데 일부 승소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례가 그렇게 왔어요. 계산 방식을 그렇게 썼어. 근데 제가 그거 뒤집었어요. 그 계산 결과가 섞였다. 저희 집은 이제 5억 3천원 40평짜리 서울에 있는 서울에 어디요? 서울 저기 남가자동. 실거래가는 얼마입니까? 네? 실거래가는 얼마입니까? 실거래가는 이게 왜냐면 오랫동안 이게 묵히다 보니. 현재 실거래가 얼마입니까? 실거래가 언제 그건 잘 모르지만 다만 저는 이제 8억 5천원 내놔라. 네. 너희들은 5억 3천만 내놨는데 8억 5천에 원래 거래가 될 수 있는 집이라는. 그죠. 저는 그 증거를 잡았죠.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모르지만 국토교통부에 그 거래가 나와요. 근데 그 자료를 감정평가서만 봐. 우리는 못 봐. 근데 다만 우리는 이제 위치는 대충.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그 옆에 집에 팔렸을 때 지금 5억 3천 나왔다 그랬던데 그때 뭐 그 옆집들이 그 평수 40평만 10억 팔리고 그랬습니까? 제 생각에는 10억에다 100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제 사실 제 집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그냥 뭐 내가 얼마 팔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 방식. 사장님 말씀은 감정사들이 사기니까 우리들도 현대협도 감정사를 잘 선택해서 잘해야 된다. 아니,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평가사 옛날에 한남 감정평가사를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사를 받아갖고 금액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 감정가 나온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선생님을 초대하고 듣고 거는 우리 3.1-2 현대협이 감정평가를 받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이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감정평가사님이 제대로 평가해줘서 내 재산을 제대로 해줘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면 되겠는데 저도 이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평가사 누가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한 감정평가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내면 된다는 거죠. 뒤늦게 오셨는데요. 지난 그 부천시 유타운 재개발 연합회 부회장 역임을 같이 하셨고 지금 춘희 1-2 구역에 해제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거기 총무 역할을 하셨었고 지금 어저께 그저께 보일러 놔주시러 오신 우리 김용선 청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희동 1-1구역에서 온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제됐는데 여러분들 그 해제되는 그 여기만 제가 볼 때는 부천시가 119군데 구역에서 지금 해제 못된 구역이 제가 알기로 한 7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정동인데 여러분들 저희처럼 해방이 되려면 똘똘 뭉치셔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빨리 해제시키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여기 이렇게 모인 기쁜 날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만세삼창을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만세삼창이 저 조합 사무실에 지금 조합 사무실에까지 소리가 들어가도록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집회 신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자분 카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세삼창 하는 게 찍혀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만세! 만세! 9번 만세! 3번 만세! 박수! 우리가 남이가 아니다! 함정 1-2 구역의 조합 해산을 위하여!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위 연락 주시면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고요. 국내산 민물장어, 양만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질 좋은 민물장어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창수산으로 오세요!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세어 올프유 성형외과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